SNS 분석을 해봐도 이 6월에서 8월에 해녀 체험에 대한 언급이 급증하는 걸 볼 수 네? 있습니다. 해녀요? 네. 제가 아는 제주도의 어머님들이 활동하시는 그 해녀. 네. 그걸 체험한다고요? 요즘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제가 눈여겨본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5년 전에 만든 광고를 이제서야 재활용하게 될 줄이야 하면서 비행기 티켓 파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 광고를 보니까 본인이 선호하는 여행지를 요렇게 따라가 보세요. 슬쩍 옆구리를 찔러주더라고요. 촌캉스, 웅지순례, 덕행일치. 이게 다 무슨 말이죠? 말만 들어선 잘 모르겠는데 요즘 여행은 좀 다르다고 하네요.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권정윤 연구위원에게 요즘 여행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여행이 좀 바뀌었나 봐요. 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간다. 이건 알겠는데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휴가철에 가는 여행 방식도 좀 바뀌나요? 요즘 아무래도 여행을 하는 패턴이 조금 바뀐 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정말 어디 가야지 해놓고 작정하고 계획을 오랫동안 세웠다면 요즘에는 조금 더 시간이 날 때마다 좀 자주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을 좀 자기의 일상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생각을 해서요. 여행지에 가서도 오늘 운동 완료, 오운완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요. 어떤 뭐 요가를 좋아하시는 분은 가서 요가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주 떠나는 만큼 좀 가까운 곳으로 가고 또 너무 큰 돈을 들이지 않는 아무래도 요즘 고물가라서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좀 새롭고 이색적인 경험을 찾아다니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여름 휴가를 어떻게들 보내셨는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있다고 해서 궁금하네요. 네, 한국관광공사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보니까 사실 물놀이 그리고 가족과 함께라는 단어가 가장 주요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들으면 여름휴가 그냥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들여다보면 물놀이를 가더라도 예전과는 다르게 좀 이색적인 경험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 액티비티를 하러 가는데 뭐 다이빙을 한다, 서핑을 한다, 요트를 한다 이러한 어떤 활동들이 좀 상위권에 쭉 나오게 되고요. SNS 분석을 해봐도 이 6월에서 8월에 해녀 체험에 대한 언급이 급증하는 걸 볼 수 네? 있습니다. 해녀요? 네. 제가 아는 제주도의 어머님들이 활동하시는 그 해녀. 네. 그걸 체험한다고요? 요즘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제주의 서귀포, 애월읍 이런 곳이 하고 있고요. 또 경북의 포항의 호미곶에도 이 관련 검색어가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해녀를 체험한다고 하면 이 민간인도 해볼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라는 얘기인데, 난이도는 아니군요. 이는 쉽다는 거니까 난도라는 건데 해녀를 일반인이 해볼 수 있다. 이거 상상 못했습니다. 근데 여행이라는 게 본질적으로는 이 루틴에서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일상 탈출 이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행에서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여행이 조금 더 이색적인 경험, 좀 새로운 체험 이런 것들로 좀 방향이 계속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리려는 이런 사례 내용도 좀 이색적인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는 그래서 여행지를 어떻게 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느 나라 가자 혹은 뭐 일본을 가자 혹은 일본의 큐슈를 가자 이런 식으로 국가와 지역에서 이제는 무슨 컨셉으로 가자 혹은 뭐 어떤 콘텐츠를 뭐 이제 하러 가자 이런 네. 식으로 좀 결정하는 어떤 포인트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여행 갈 지역이나 거기서 뭐 할지에 대한 스터디가 충분히 돼 있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요즘 여행 계획들 어떻게 잡으시는지 좀 들여다볼까요? 네, 요즘에 가장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스크린 투어리즘 혹은 세트 제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제 영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호텔 그 예약 플랫폼들이나 아니면 항공권 예약하는 플랫폼 뭐 이런 곳에서 여행 트렌드를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세트 제팅이라고 하는 건 오래전부터 이제 쓰이던 용어기는 합니다. 영화 세트를 찾아다닌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촬영지들을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짜는 겁니다. 이것을 좀 요즘에는 뭐 성지 투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그 곳을 찾아가는 걸 말하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뭐 OTT 플랫폼에서 나오는 그 콘텐츠를 보면 나 저기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에밀리 파리에 가다
뭐 이런 프로그램 네. 그게 나오고 난 뒤에 한국에서 파리 가는 항공권이 이제 그 전달에 비해서 이제 11% 검색량이 탁 증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바타 때문에 뉴질랜드의 푸어나이츠 군도라는 곳이 이제 그 바탕이 되었다라고 해서 거기를 또 많이 가시거나 또 요즘에는 그 젊은 친구들 사이에 슬램덩크가 한창 열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일본의 가마쿠라라는 곳이 그 배경이 되어서 거기 가는 그 여행 후기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요. 가면 그 이렇게 그 만화 그림책 그 그림을 들고 그 풍경을 바탕으로 사진을 사진 찍는 찍는 거. 네, 인증샷 찍는 걸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일본의 가마쿠라는 오버 투어리즘 때문에 요즘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차 다니는 데서 사진 못 찍게 하려고 벌금 내라고까지 한다고 하는데 에밀리 파리에 가다 그렇군요. 에밀리는 불어를 한마디도 못해서 가서 고생을 많이 하던데. 자, 정수님님. 저는 목욕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면 그 지역에 그쵸 목욕탕에 가서 그 한번 경험을 해보신다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무슨 맞습니다. 부산에 간다. 그러면 허심청 한번 가셔야 되고 뭐 이런 네.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박정현님 애들이 조개 캐기를 체험하자고 해서 일주일 동안 알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셨구나. 해녀 체험 저도 해보고 싶네요 하셨는데 아니 20대 사이에서 저는 요거 재밌는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들의 영향일 것 같기도 한데 여행의 컨셉이 촌캉스, 촌이 마을 촌자 맞아요? 네, 우리가 흔히 시골이라고 했을 때 그 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코로나19 때 처음 나오게 된 어떤 컨셉인데요. 이제 촌에다가 바캉스를 합친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해외를 가지 못하니 조금 더 사람이 인적이 드문 좀 여유로운 곳에 가서 쉬자라는 컨셉으로 촌캉스가 처음 나왔다가 저는 이게 좀 지나가나 했는데 요즘 다시 반짝하면서 오.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과거보다 어떤 특별한 지역을 가서 내가 인증을 하고 이런 것보다 경험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요. 나만의 어떤 장소를 발견하는 것들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좀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런 시골 지역에서 이런 쓰지 않는 인가나 뭐 오래된 한옥 같은 걸 개조해서 촌캉스 숙소로 이제 많이 띄워주시기도 하고요. 실제로 성인 3,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응답자 30%가 올해 여름 휴가를 이 시골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촌캉스 보내겠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가면 확실히 도시에 가서 할 수 없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농산물을 수확하는 그런 이 체험도 해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구들장에 난방하는 거는 이제 겨울에 굉장히 좋아하는 체험 중에 하나고요. 아궁이 체험 그리고 또 여인숙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요즘 낯설어졌는데요. 여인숙 이거 예전에 영화에 등장했던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낯선 이제 여인숙이라는 곳을 일부러 찾아서 가서 이제 숙박을 해보면서 또 전통시장에 가서 몸빼 바지를 사 입는 게 꼭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즘에는 사진을 찍어도 그 장면의 뒷 배경에 어울리게 입고 가서 찍는 게 필수거든요. 그 와중에 TPO 챙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골 5일장 가서 이제 꽃이 화려한 네, 꽃이 맞습니다. 만발한 바지 입고 찍는 거군요. 네, 그래서 몸빼 바지 필수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여행을 즐기고 여기에 더 이게 부흥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물가 때문입니다. 서울의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런 이제 조금 촌 지역으로 가서 전통시장에서 먹으면 정말 풍족함을 느낄 수 있다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촌에서 와가지고 촌캉스를 굳이 삼선 모기와 큰 나방과 함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입장이 다르군요. 어머 이게 구들장이야 이러실 수도 있겠네요. 서울에서만 사셨던 분들은. 근데 여행 컨셉을 좌우하는 데는 숙소도 한 몫을 할 거예요. 일단 숙소 고를 때 숙소 고를 때는 침대가 편한가 인프라가 좋은가 이게 아니라 우선순위 1등이 바이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바이브 맞아요? 네, 바이브가 있다. 네, 바이브가 어떠냐 이건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 촌캉스도 어떻게 보면 숙소의 바이브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에는 이제 호텔을 어디 여행을 가서 고를 때에도 이게 몇 성급 호텔인지 뭐 시설이 뭐가 있는지 이걸 보는 것보다 분위기 자체를 중요시한다라는 겁니다. 이 호텔 예약 플랫폼 호텔스닷컴에서 이용 후기를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작년 한 해 동안에 바이브를
언급하는 고객 후기가 전 세계적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글로벌 유행어군요, 바이브가.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선 좀 분위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10명 중 9명 정도는 이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한국인 여행객들도 94%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바이브가 인기인가 좀 살펴봤는데요. 글로벌적으로는 모던 그리고 레트로, 뭐 올드한 느낌, 뭐 펑키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좀 힐링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국인의 탑3 바이브는 휴식하고 평화로운, 편안한 이런 게 많이 나왔고요. 네, 모던한 느낌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 우리가 힘들구나. 확실히 경쟁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외에서 유행했던 바이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다 나왔잖아요. 네. 본인 취향에 맞춰서 한국은 일단 힐링해야겠다. 전국에 촌캉스 다닌다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그래요. 이거 아궁이에 불 피우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데 직접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촌캉스, 바이브 이런 거 모두 현지 체험을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건데 최근에 보면은 그 젠지들 연예인들을 모아서 시골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 어디를 가느냐 그 목적지 자체보다도 거기 가서 뭘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곳을 가더라도 어떻게 즐기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끄는 것도 그런 일부인데요. 요즘에는 그래서 가서 무엇을 할 건지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현지 여행지에 가서 거기서의 쿠킹 클래스를 듣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를 갔으면 그 프랑스인이 직접 사람들을 모아서 그 현지 재래시장을 가서 식재료를 사고 그걸로 이제 이 요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혹은 뭐 유행하는 이제 이 유튜브에 올리는 이런 인증 콘텐츠 중에 또 뭐가 있냐면 현지 미용실 가보기, 현지에서 메이크업 받아보기 뭐 이런 식으로 그 딱 보면 왠지 그쪽 나라 느낌이다라고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받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 패키지 여행도 많이 진화를 했습니다. 자유여행으로 가면은 경험하기 힘든 어떤 이색 체험을 넣는 방향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팝송을 이런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와 이 스페인 음악 페스티벌을 함께 가는 프로그램이라거나 뭐 여행 작가가 함께 가는 몽골 여행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전문가와 함께 여행을 좀 깊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레슨과 여행을 결합을 해서 이제 여행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전문 프로듀서 음악 하시는 분들을 붙여서 멀리 가서 일본에 가서 네. 이제 보컬 트레이닝부터 시작해서 현지에서 뮤직비디오 촬영과 버스킹 공연까지 쭉 이어주는 그러한 어떤 이제는 여행사가 아니라 조금 어떤 대행사, 유학 뭐 이런 느낌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인들이 한다는 거죠? 기획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자작곡 앨범을 발매하고 저희 오시는 패널 중에 실제 가수가 있거든요. 네. 기자분 중에 한 분이 뮤비 이미 찍으신 거 아닌가 다음에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덕업일치라는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다 보니 이게 돈이 되네 이거 많았는데 덕행일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제가 이제 표현한 말인데요. 덕업은 이제 직업과 덕질의 일치라면 덕행은 이제 덕질과 여행의 일치입니다. 요즘에 이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팬들이 자기의 여행을 이런 덕질에 맞춰서 계획을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게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라는 것이죠. 네,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이 그 가수가 정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아주 멀리서 공연을 해도 팬들이 거기까지 기어코 찾아가서 몰려들다 보니까 그 공연장 주변의 호텔과 상권과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일명 히어로 노믹스라고 합니다. 네, 히어로 영웅이죠. 네. 임영웅 씨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만들어내는 경제 효과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곳을 이제 왜 성지순례 간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처럼 요즘 임영웅 씨의 이 족적을 따라가는 일명 웅지순례를 하시는 분들이 웅지순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웅지순례 일단 1번지로 보면 임영웅 씨가 태어난 고향인 그 경기도 포천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던 카페라든지
어머니가 하셨던 그런 미용실이라든지 그런 곳을 다 이제 옷을 다 팬 그 색깔로 쫙 맞춰 입으시고 같이 돌아다니는 이런 여행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기획하고 돌아다닌다고 하십니다. 아, 그러면 이 모든 게 결국은 K 콘텐츠에서 나오는 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테일러 스위프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노래 그리고 가수를 따라다니다 보니 이제 저희 이제 족보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예전에 남이섬에 오시던 일본인 관광객들 그거하고 비슷하네요. 네. 최근에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포토카드 놓고 그들이 다녀갔던 뮤직비디오 맞습니다. 촬영지 혹은 그들이 커피 마셨던 카페 포카 놓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 굉장히 많던데 네, 맞습니다. 그거랑 비슷하네요. 근데 스포츠 매니아들은 경기 원정 일정을 따라다닌다. 제가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배우 전지현 씨가 가족들하고 독일 축구 경기장에서 포착이 됐다. 지금 유로가 여기서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에 가서 축구 보면서 여행도 즐긴다. 요 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스포츠 투어리즘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말로 나의 덕지를 이제 여행으로 이제 승화를 시키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요. 그 해외 홈 그라운드 내가 응원하는 그 스포츠 팀에 있는 곳에 가서 경기를 관람을 하고 요걸 SNS에 올리고 이런 것들을 일련의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걸 자유여행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예 여행사에서 이런 이 스포츠 관람 여행 패키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유럽 축구 직관 패키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영국 런던에 이제 프리미어 리그를 보고 오는 프리미어 리그 패키지 이런 식으로 해서요. 뭐 자기가 원하는 그 인기 팀의 그 경기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는 좀 놀랐던 게 이 미국을 가는 패키지 여행도 있습니다. 거기 농구 프로농구 경기, 네, NBA 경기를 보러 가는 건데 네. 무려 800만 원짜리의 네? 패키지 여행 상품인데 네, 오픈한 지 3시간 만에 네, 24명 모집이 완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리가 적긴 합니다만. 네네. 그런데 사실 이 돈이 뭐 적지 않은데 그렇죠. 예약한 사람의 70%가 20, 30대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라면 기꺼이 가겠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단순히 이 경기만 보는 건 아니고요. 이 농구 전문가 해설위원이 함께 가서 경기를 생생하게 관람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은 특히 청년층들은 대충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열심히 벌어서 내가 1년에 한 번쯤 내가 나한테 쏜다 이런 컨셉 같은데 대충 아니고 가서 배울 것도 제대로 배우고 온다 이런 느낌 같네요. 근데 축구나 농구 보고 좋아하는 연예인을 따라서 투어하기도 하지만 잠을 잘 자려고 여행을 간다? 원래 그 잠자리 바뀌면 잠이 잘 안 오지 않아요? 네, 그것도 맞네요. 그런데 요즘에는 원래 이게 자기가 일상적인 공간에서는 뭔가 이렇게 전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뭔가 이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나는 효과로 여행을 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예 숙면을 위한 여행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뭐 명상이나 요가 이런 패키지를 함께 넣는 여행들도 많이 있습니다. 숙면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이런 커피라든지 카페인 음료 대신에 숙면에 좋은 티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한다거나 혹은 그 침구 혹은 침대 매트리스 이런 것들을 다 숙면에 좋은 이러한 제품들로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명상 쪽에서는 이런 싱잉볼 테라피 이런 게 요즘 그 굉장히 밥그릇 같이 생긴 거 네. 소리가 좋은 밥그릇. 네, 맞습니다. 네. 소리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런 걸 이제 치고 소리를 들으면서 잠시 이제 명상에 잠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행에 같이 넣어서 하기도 합니다. 요즘 테라피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컬러 테라피, 뭐 이런 향 테라피,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시 컨셉의 가장 중간에 있는 거 최대 공약수가 힐링이구나 이 그렇습니다. 생각 다시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거 좀 특이하더라고요.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나 혼자 여행하기가 유행이다. 이게 부모님들이 잘 안 보내주실 것도 같고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대학 시절에 배낭여행 가는 게 한동안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네. 이게 중고등학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 대상 참여하는 분들이 정말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5060 이제 중장년층에서도 많이 이제 자유여행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중고등학생까지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10대 혼행이라고 혼자 여행 줄임말이죠. 그래서 혼술 혼밥처럼 혼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들 학교 갈 때 나는 어디 간다라고 제목을 달아서 뭔가 어떻게 보면 부러운
부러움을 일으키는 그런 콘텐츠를 올리는 이제 그런 유튜버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 이 내용에 이제 들여다보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가도 되나 네. 이런 걱정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 궁금증들을 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고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공유해주는 그런 브이로그 이런 콘텐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는 과정들을 이런 성인들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공유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보면 학교에 갇혀서 좀 답답하다라고 느꼈던 청소년들이 너무나 공감을 하면서 막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혼자 준비해서 잘 갔다 올 정도의 청소년이면 엄마 아빠가 평소에 걱정 안 하던 청소년이 아닐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거 유행이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미성년 자녀가 혼자 저도 한번 갔다 올래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최영민님은 저도 이번 달 초에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 관람 겸 관광으로 싱가포르 갔었고 작년 겨울에는 전북 현대 따라서 경기 보러 홍콩 태국도 다녀오셨다고. 진짜 많이 다니시는구나. 푸바오 보러도 가시는군요. 여러 가지 컨셉이 진짜 많다는 거 오늘도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권정윤 연구위원님은 이렇게 따라서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요즘 약간 저도 힐링에 꽂혀서 네 힐링 네. 여행을 조금 틈틈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요.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권정윤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